네, 안녕하세요. 아주 다양한 문제들 오마르입니다. 인스타그램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최근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사실 마음먹은 대로 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현재는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영상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사실 저는 운동을 전혀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 저마다의 방법이 다 있을 텐데 저는 책 한 권을 읽은 것이 진짜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읽은 책을 통해 알게 된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 해내고자 할 때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 목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할 때 몇 킬로그램을 언제까지 빼겠다는 목표를 세우죠. 우리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중 성공은 극히 일부고 사실 대부분은 실패하죠.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목표를 세우는 일에 몰두합니다. 그게 꼭 필요하다고 믿죠. 그리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기한 내에 감량할 수 있는 체중을 목표라고 한다면 시스템은 살이 빠질 수 있도록 설계한 생활 체계를 말합니다.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날 것인가, 얼마나 먹고 언제 어떻게 운동할 것인가. 물론 이것들은 목표와 다르지 않은 큰 목표 안에 작은 목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켜져야 한다는 점은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침내 최종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는 점과 오늘 내일 없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목표와 시스템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믿는 목표 중심적 사고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목표가 아닌 시스템에 집중해야 하는가, 그 이유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마르 예섬.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목표는 다 있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 모두가 금메달을 원하죠. 목표를 세우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말하는 건 좀 이상합니다. 올림픽은 누가 더 체계적인 하루하루를 보냈느냐의 경쟁에 가깝죠. 과연 목표 설정이 성공과 크게 관계가 있을까요? 두 번째, 사실 목표 달성은 일시적인 변화일 뿐입니다. 살을 몇 킬로그램 빼겠다고 결심하고 그걸 달성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식습관과 운동습관이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체중은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여기서도 목표의 중요성을 확인하긴 어렵죠. 그리고 목표는 행복을 제한합니다. 이건 앞서 말한 목표의 무능함과는 달리 확실하게 나쁜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목표에 도달하면 행복해질 거야 라는 가정을 내포합니다. 행복을 목표 뒤로 미루게 되죠. 살을 빼야만, 금메달을 따야만 행복해지고 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는 성공 아니면 실패라는 양자택일적 갈등을 만들죠. 계속 살면서 느끼겠지만 인생은 절대 우리 계획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추면 우린 사는 내내 좌절과 패배감을 많이 느껴야 합니다. 반면 목표가 아닌 시스템, 즉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사랑하게 되면 행복을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시스템만 잘 반복 유지되고 있으면 어느 때건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목표 중심적 사고는 요요 현상을 불러옵니다. 목표에 너무 큰 의미를 두기 때문에 달성 이후에 큰 보상을 바라게 되고 이는 무절제한 과식 혹은 휴식으로 이어집니다.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동기가 자극되지 않는 것이죠. 목표 설정의 목적은 게임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반면 시스템 구축의 목적은 게임을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시스템 구축에 더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오마르 예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결과 중심적 사회 속에서 목표 중심적 사고를 하도록 배웠습니다. 그래서 딱히 하는 것도 없는 이 목표가 대단히 큰 역할을 한다고 믿게 되었죠. 하지만 이는 하루하루의 행복을 줘야 할 뿐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길에도 그리 적합한 방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목표가 아니라 바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올해 초부터 살을 빼려고 노력했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운동을 하기도 했으나 불규칙적이었고 때로는 굶어 보기도 했습니다. 의지는 있지만 아무런 체계가 없이 위태로웠던 것이죠. 그리고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알게 된 7월부터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에서 매일 아침 재던 체중계를 보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숫자에 집착해서 마음 쓰는 일은 그만하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주말은 푹 쉬고 월화수목금 주 5일을 헬스장에 그냥 나가기만 하자라고 정하고 운동을 나가는 습관을 만드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가서 운동이 잘 되든 안 되든 그런 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단 운동 가는 게 대단스러운 행사가 아니라 너무 당연한 일상의 부분이 되도록 계속 반복했습니다. 여전히 저는 운동에 대해서 별 지식이나 기술 같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2달 동안 운동을 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에 집중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습관의 힘은 정말 놀랍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앞으로도 목표치를 따로 두지 않고 그냥 운동하는 게 당연한 삶을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제가 읽은 책은 바로 이 책인데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는 습관에 대한 작가의 신박하고 흥미로운 연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 본인의 경험을 통해 정리한 좋은 습관을 키우는 방법들이 매우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당장 생활에 그리고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위주의 내용입니다. 저 역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저는 현재 이 책을 읽은 이후 운동뿐 아니라 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시스템 개선을 시도하고 있고 이것들이 쌓이면 이후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좋은 습관을 쌓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큰 성공에 도착해 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